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주말, 소중한 주말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말이 이렇게 좋은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휴식의 의미도 있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지난 1년 넘게 우리를 괴롭혀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가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다면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사실 이렇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질병과 싸움을 하면서 굉장히 생활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단편적인 예로요, 제가 일하고 있는 노호텔 보고르라는 호텔은 자카르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결혼식을 많이 유치하지는 못하는 호텔이었습니다. 1년에 한 20개 정도의 그 웨딩이 있었는데요, 2021년 올해 들어서는 벌써 예약 받은 것만 지금 40개가 넘어갑니다. 아직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객도 많이 초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정부의 규제 때문에 평소에는 한 1000명 정도 초대를 해서 결혼식 하는 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원래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200명, 많아야 300명 정도 하객을 모셔놓고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 짝을 지어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이번에 바이러스랑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에 대한 소중함,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절실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주말 되도록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 가족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현명한 미존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한 2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에 대해서 많은 호평, 그리고 많은 좋은 반응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송이거든요. 사실 책 읽어가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아서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한편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제가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진행할 때만 해도 사실 시청해 주시는 분의 숫자가 10,000명 정도도 되지 않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참 힘들었습니다. 인기 없는 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유튜버 입장에서는 좀 기운이 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보내드렸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은요, 거의 4만 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주식시장의 모습을 좀 관찰하고 싶어 하시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현상입니다. 다른 방송도 좋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함께 읽어가는 이 방송이 너무나 마음에 들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요,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 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단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있다면 책 제목입니다.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 어떻게 보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제목인데요, 책 안에 들어간 내용은 전혀 가벼운 느낌은 아닙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은 만족하실 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끝까지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요, 홍성철 님께서 지으신 책이고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기업 발굴을 목표로 삼는다. 현직 펀드 매니저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주 65개, 그리고 배당주 15개, 성장 테마 상장 지수 펀드 ETF죠. ETF 20개 종목을 집중 분석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총 450쪽이 되는 책이니까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좀 두께가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랍니다.
자, 미준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순서는요,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제가 책을 읽어가면서 좀 밑줄 긋고 했던 부분만 추려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준의 개인적인 평가,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질까 합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오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책 읽어보는 그런 순서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미주온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알람 설정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읽어볼 책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는요, 굉장히 분량이 긴 그런 책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총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하라, 2부 구조적 성장 세 가지 테마를 말하다, 3부에서는요 2021년 전망과 미국 투자의 기초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세 부분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장에서는 꿈에 투자하는 시장, 2장에서 미국 투자의 당위성과 변치 않는 승자, 3장은요 성장이 희귀해진 시대 구조적 성장을 말하다, 4장 제목은 테마 1 구조적 성장주, 여기서는 이제 성장주 65종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5장은요 테마 2 배당 성장주 순서고요. 배당 성장주에서는 저자가 15개 종목을 함께 분석해 줍니다. 6장 제목은요 테마 3 성장하는 금융상품 ETF입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ETF는 총 20개고요. 자, 3부에 넘어와서 7장을 보시면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2021년 미국 경제 주식시장 전망, 그리고 8장 가서는 이제 주요 IPO가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2021년의 주요 IPO를 살펴보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주식 투자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챕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인데요.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하라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순서입니다. 자, 1장 꿈에 투자하는 시장 함께 살펴보죠. 구조적 성장주란 무엇일까? 골드만삭스는 구조적 성장주를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기업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혁신을 통한 경쟁 우위와 비즈니스 확장성으로 장기간 고성장을 지속해왔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들의 매출 성장률은 2009년 이후 연평균 20%로 같은 기간 S&P 500 기업의 4%를 크게 상회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적 성장주의 대표적인 예가 빵이겠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대표적인 그런 구조적 성장주인데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특징은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0% 가까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가장 그 우량주 500개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S&P 500이라 그러는데요. 이 S&P 500의 연평균 성장률이 4%밖에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요. 빵 주식이 매출 성장을 매년 20%씩 올린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겠죠. 자,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정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보통 주식시장은 사이클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러면서 환율이나 GDP 그리고 금리 같은 게 계속 변화하면서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을 가져가면서 변화하는데요. 이러한 경기 순환 사이클에 동요하지 않고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구조적 성장 사이클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여기 나열이 되어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차세대 빵이 될 수 있어서 주목해야 할 구조적 성장의 테마로 의료 전산화, 비즈니스 디지털화, 업무 흐름 자동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결제, 생명과학의 발달을 꼽았다. 이제 빵은 이미 투자의 그 적기,
적기라기보다는 아직도 빵은 좋은 주식이긴 한데요. 앞으로 뭐 우리가 뭐 100배 정도 성장을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박을 날 만한 주식이 빵이 될 수는 없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의 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모두가 찾고 싶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야를 한 5가지 정도로 손꼽아 놨습니다. 우려 전산화라는 것은 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원격 진료라든지 뭐 니본고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형 자산의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고요. 무형 자산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이용한 플랫폼 기업들이 약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나타날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동화. 여기 자동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I, 인공지능도 자동화에 들어갈 것 같고요. 머신러닝이라든지 자율주행 여러 가지가 업무 흐름 자동화에 속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결제는 우리가 흔히 핀테크라고 부르는 분야고요. 마지막 5번째 생명과학의 발달. 이 부분은 우리가 크리스퍼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5가지 분야에 속하는 주식들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라라고 지금 골드만삭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 한 해를 장식한 가장 대표적인 스타주다. 테슬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만들어낸 새로운 언택 수혜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친환경 자동차, 더 크게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파괴적 혁신을 통한 우월한 경쟁력으로 본격적인 장기 성장 궤도에 진입한 구조적 성장주로 분류된다. 테슬라가 나온 이유는 간단하죠. 2020년에 가장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주식이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또 이제 차세대 테슬라를 찾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테슬라는 언택 수혜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이러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인 주식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미래를 주도해갈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 주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괴적 혁신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누군가는 이 기업이 실현해 나갈 꿈을 이야기하며 PDR로 정당화하지만 현재 기업 규모와 펀더멘탈 대비 지나치게 높은 시장의 가치를 받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미 장기간 고평가 논란이 휩싸여 왔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런 논란을 이겨내고 테슬라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시장 환경, 혁신을 기반으로 친환경차 시장 내 지배력 확대, 자율주행 리더십,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시화되고 있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이 좀 더 설득력이 높다. 다시 한번 이제 테슬라가 성공한 이유를 좀 우리가 연구를 함으로써 제2의 테슬라를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담겨 있는 챕터인데요. 보시면은 테슬라는 사람들이 PDR로 정당화한다. PDR이 뭐냐면요, 프라이스 드림 레이시오입니다. 우리가 보통 PE 레이시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년간 만들어낸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우리가 PER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냐는 PSR로 얘기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PDR은요, 드림, 그 꿈이죠. 꿈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장난기 섞인 그런 용어이긴 한데요. 이렇게 꿈만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 환경도 굉장히 좋았고요. 뭐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차라는 엄청나게 커다란 시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1위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고요. 거기에 단순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쪽에서도 앞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에너지라는 새로운 사업체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테슬라가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성장의 초입 구간에 진입한 혁신 기업들은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주가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구조적 성장을 영위할 수 있다면 높은 주가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채널에서 추구하는 투자의 방향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죠. 저 같은 경우도 좀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장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변동성이 이렇게 크고 투자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성장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앞으로 높은 그 주가는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2장으로 건너가 봅니다. 미국 투자의 당위성과 변치 않는 승자. 미국 투자라는 것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글로벌 주식시장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혹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같은 내용을 거기에 저수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제가 그 미주은 책에서 언급했던 것 외에도 상당히 추가적으로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하나하나 우리가 왜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축 통화국이라는 이유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요. 달러의 시니어리지 효과. 시니어리지 효과라는 것은 이제 그 국제 통화를 보유한 나라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시너리기 효과는 지속적이다. 그리고 실효성 높은 통화 재정 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성장 시대에 더욱 부각된다. 달러 발권력을 이용한 부양 정책은 미국이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 왔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저성장이 지속될수록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가치가 더욱 공고해진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책 여력을 만드는 선순환이 생겨난다. 자, 달러가 아무래도 그 글로벌에서 가장 힘이 있는 통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통화 재정 정책을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혹시나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한다 하더라도 다시 올려낼 수 있는,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점이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연준입니다. 미국의 연준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세계 1위 소비국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또 다른 강점은 세계 소비 시장 1위 국가라는 점이다. 미국 소비는 세계 GDP의 17에서 18%를 차지하고 중국 GDP를 상회하는 규모다. 2014년 이후 미국 민간 소비의 성장률은 미국 전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소비가 전체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건전화 작업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저금리와 부의 효과로 구매력이 증가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발전이 소비를 촉진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의 그 소비 파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골드만삭스가 2020년에 낸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말 미국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EPS 증가율은 15%, 일본은 10%, 유럽은 2%에 불과했다. 기업 이익과 배당, 밸류에이션 주가 상승 기여도를 계산해보면 펀더멘탈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의 기업 이익 기여도가 50%, 배당은 26%로 글로벌 증시 중 펀더멘탈 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다. 유럽은 기업 이익의 기여도가 6%에 불과했고 밸류에이션의 기여도가 46%였다. 수익성 측면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의 자기 자본 이익률 ROE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그 폭은 더욱 커졌다.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당 순이익 EPS가 2008년부터 90%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다른 주식시장을 보면요, 일본의 EPS는 10%, 그리고 유럽은 2%밖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도 15%밖에 안 되고요. 따라서 엄청나게 그 EPS의 상승률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업의 순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주식시장에서도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는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매출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비싼 가격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때문에 올라간 것이 46%인 것이 유럽 시장이다. 따라서 유럽은 주가 상승의 반 정도가 그냥 밸류에이션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실적은 받침이 되지 않는데 주가만 올라간 거죠. 그런데 미국은 좀 이야기가 틀려지죠. 주가 상승의 50%가 기업 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가 거기서 발생한 거고요. 배당 때문에 발생한 것이 26%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이 그냥 그 가격만 올라간 것이 아니죠. 인플레이션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자산 가격이 올라간 상당 부분의 이유가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ROE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ROE가 그 미국과 미국 이외의 다른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리고 이 격차가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정당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주도 국가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저의 방송을 통해서 이미 많이 접하신 내용이잖아요. 미국은 미래의 핵심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세계 IT 섹터에서 미국 IT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훌쩍 넘길 정도로 압도적이다.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테크잖아요. 이 테크 분야만 봤을 때 글로벌 테크 기업 전체 중에서 지금 미국의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75.2%다. 따라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믿는다면 반드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 희귀해진 시대, 구조적 성장을 말하다. 월스트리트의 유명 전략가이자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의 대표인 리처드 번스타인은 그의 저서 순환 장세의 주도주를 잡아라에서 주식시장의 이익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상품은 기업의 이익 성장이다. 더 나아가 주식은 기업에 대한 부분적 소유권이며 주주는 소유한 주식만큼 기업의 수익과 자산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이는 투자한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거나 자산 가치 또는 기업 소유권이 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굉장히 클리어한 내용이고요. 오늘날 시장의 주도권을 지켜온 IT 업종은 소위 융합성, 초연결성, 맞춤형 서비스 등의 차별화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지배력을 계속 확대해왔다. 이러한 성장주의 우월한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비싸다는 밸류에이션 논쟁을 불러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탄탄한 성장의 경로를 잘 보여준다. 또 저자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투자를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장주는 좀 힘든 점이 기업 가치가 비싸다는 밸류에이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PE 레이시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PS 레이시오 자체도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밸류에이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믿는다면 결국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스토리와 숫자가 모두 중요하며 이 둘을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즉 단순히 스토리만 있는 기업보다는 성장 스토리의 가능성과 타당성, 개연성이라는 시험을 통과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 스토리가 숫자로 검증되면서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구조적 성장주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타당한 스토리와 구조적으로 주가의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힘인 숫자, 즉 꾸준하고 가시성 높은 실적의 성장이다.
이 부분 역시 제가 미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항상 스토리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적인 분석을 통해서 두 개의 그 분석 내용을 통합해서 하나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2부로 넘어가 볼게요. 구조적 성장 세 가지 테마를 말하다. 자, 4장의 제목은요, 테마 1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자, 과연 구조적 성장주가 어떤 얘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 등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을 예측한 전문 기관들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 혁명의 잠재적 경제적 부가가치가 최대 3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2019년 세계 국내 총생산인 약 85조 달러의 40% 수준이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파괴적 혁신과 급격한 기술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 지닌 기술 혁신의 잠재력은 수학체증에서 나온다. 수학체증이란 말이 나오죠. 새로운 단어입니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는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제시했다. 그는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로 기술 진보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식과 데이터 같은 무형 자산에 기반한 경제에서는 이른바 수학체증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학체증은 제로에 가까운 한계 비용을 통해서 노동과 자원을 소량 투입해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 예전 기업들은 다 유형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었잖아요. 이런 유형 자산이 많은 전통 산업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어느 시점에 이르면 수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무형 자산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면 특별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수익과 매출은 꾸준하게,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술 혁신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중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학 체증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소프트웨어처럼 초기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은 크지만 추가 생산 비용은 현저히 적어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경우다. 둘째, 네트워크 효과로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사용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다. 셋째,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환 비용이 높아 고객 묶어넣기 효과가 큰 경우다. 넷째, 산업의 표준이 되는 원천 기술로 특허를 선점한 경우다. 자, 이렇게 최근에 그 성장주들은 모두 수학 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수학 체증이 발생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지금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기만 하면 카피를 만들어서 계속 파는 거잖아요. 따라서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대표적인 예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윈도우를 꾸준히 이제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버전을 팔아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 엑셀이라든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일단 개발만 해놓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100개를 팔던 아니면은 100만 개를 팔던 비용에는 많은 차이가 없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기업들의 투자를 하면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죠. 유튜브는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그 채널의 가치가 높아지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크리에이터의 숫자도 더 늘어나겠죠. 크리에이터의 숫자가 높아지면 결국 그 양질의 콘텐츠가 더 많아질 거고요. 양질의 콘텐츠가 더 많아지면 사용자가 다시 늘어나는, 이렇게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 네트워크 효과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환 비용이 높다. 이 부분은 우리가 유니티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일단 유니티를 통해서 게임을 개발해 놨으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코딩도 다시 따고요. 이러한 면에서 한번 고객이 되면 꾸준히 영원한 고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앞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특허를 선점한 경우인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는 암이 있겠죠. 암도 있고 또 퀄컴의 경우도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디지털 경제의 플랫폼 기업은 물리적 자산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 코드에 기반하기 때문에 빠른 성장이 가능하고 독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자,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말들이 나오는데요. 세계 최대 택시 회사인 우버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은 컨텐츠를 만들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매 기업인 알리바바는 재고가 없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숙박 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자가 소유의 부동산이 없다. 다시 한번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굉장히 멋진 구절인 것 같습니다. 무형 자산에 기반한 수학 체증의 특성을 바탕으로 비선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글로벌 테크 기업의 성장 속도와 영향력은 과거 유형 경제 시대의 기업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세계경제포럼의 2015년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될 미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2025년에 발생할 티핑 포인트로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공유경제, 블록체인 등을 꼽았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의 그 보고서가 2015년에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터닝 포인트가 된 티핑 포인트라는 건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잖아요.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분야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율주행, 공유경제, 블록체인 이러한 것들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우리가 투자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바로 그 2025년이 되면 발생할 티핑 포인트의 예를 보여주는데요. 확률이 높은 것만 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는다. 우리가 입는 그 옷에 인터넷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무려 10%나요.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구의 90%가 무료 저장소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료로 바뀔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광고료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뭐 거의 90%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025년이 되면 1조 개의 센서라는 것은 이제 사물 인터넷에 이용되는 센서를 얘기하겠죠. 이런 사물 인터넷 한 1조 개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다. 사람이 인터넷을 하는 그 시대에서 이제 사물이 인터넷을 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미국 최초의 로봇 약사도 등장할 것 같고요. 10%의 인구가 인터넷에 연결된 안경을 쓴다. 네, 스마트 안경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티핑 포인트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2025년 정도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이제 한 4년 정도 남은 거니까요.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책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성장주에 그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보시면 현재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인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경제, 그리고 MZ세대 소비를 중심으로 구조적 성장의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 이 기업들의 특징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중장기 성장성이 담보된 기업. 두 번째, 코로나19발 실물 경기의 충격으로 성장 궤도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했으나 향후 다시 구조적 성장의 본 궤도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경쟁력 높은 기업, 뭐 구글 같은 경우겠죠. 마지막으로 외부 충격이나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해자를 보유한 기업.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술을 보유한 기업, ASML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표가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조적 성장주 투자 로드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책에서 분석한 종목을 여기 하이라이트를 해줬죠. 굵은 글씨로. 이 종목의 수만 한 6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만
동안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뭐 미준이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오늘 영상에서는 커버하기가 힘들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요, 5장입니다. 테마2 배당 성장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성장 시대에는 안정적인 인컴 자산인 배당주의 매력이 더욱 부각된다. 다른 인컴 자산인 채권의 투자 매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히 배당주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채권 금리와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 차이는 한때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채권왕 빌 그로스도 2020년 9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채권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안정적인 배당주의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드가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최근 들어서 좀 올랐다고 우리가 뉴스를 매일 접하긴 하는데 그래도 2%가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금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인컴 자산인 배당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배당률은 3%, 4% 이렇게 되는데 일드는 2%도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저자는요, 그냥 모든 배당주가 같은 것이 아니고요. 추천하는 배당주를 배당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배당 성장주는 고배당주보다 높은 장기 성과 보유라는 제목입니다. 고배당주는 이익 변동성과 배당금 축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미국의 배당 축소 사례를 보면 경기에 민감한 전통적인 고배당주가 많았다. 고배당주 카테고리에 포함된 기업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에 속한 경우가 많고 성장이 둔화되는 대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높은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단기 경기 충격에 직면하면 배당 지급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외부의 충격이 아니더라도 성장이 멈추고 이익이 감소하면 배당액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배당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고배당주보다는 배당 성장주를 택해라라는 내용입니다.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면 좋은 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당 수익과 함께 이익 성장에 기반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도 추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크레딧 스위스 홀트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퀄리티 높은 배당 성장주에 투자했을 경우 고배당주에 투자했을 때보다 약 50%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크레딧 스위스이 이제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년의 경우, 지난 25년 동안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고배당주보다는 좀 배당률이 낮더라도 성장하는 배당 성장류에 투자했을 때 이익이 50% 이상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조적 배당 성장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구조적 배당 성장주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당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배당주를 얘기합니다. 배당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주목하는 종목은 구조적 성장과 함께 꾸준히 배당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주된 성장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구조적 배당 성장주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과거 이익과 배당이 꾸준히 증가한 검증된 배당 성장주를 골라야 되고요. 일단 5년 이상 배당이 계속 증가한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 구조적 성장 산업에 해당하거나 자체적인 장기 성장 동력을 보유한 종목. 세 번째로 2021년에도 이익과 배당의 성장 추세 유지 및 회복이 전망되는 종목. 이렇게 세 가지의 그 기준을 가지고 배당주를 결정해야 된다,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자가 팁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가려낸 배당, 구조적 배당 성장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이 많은 종목을 다 분석해주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굵은 글씨로 표시된 종목들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책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제 평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 미주온의 평가입니다. 일단 장점 3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미국 주식 투자의 당위성, 성장주, 배당주, ETF까지 한 번에 정리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통합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저자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녹아있는 책. 이 책은 다 읽는데도 하루가 더 걸립니다. 따라서 읽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 책을 써나가는 과정이 어땠을까는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장점은요. 450쪽에 걸쳐서 꽉 채워져 있는 실속 있는 책이다. 그야말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 3가지 정도의 단점이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적인 구성으로 인해서 다소 딱딱하게 느껴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스토리를 듣는 느낌이 아니고요. 사전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추천 종목 수가 너무 많다. 일단 그 책에서 설명해 준 주식의 종목 수만 해도 성장주 65개, 배당 성장주 15개, 그리고 성장 테마 ETF가 20개입니다. 다 해서 100개잖아요. 그런데 이 100개는 분석을 해준 게 100개고요. 추천해준 것은 수백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옥석을 가려줬으면 하는데 이 전문가가 좀 이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죠. 자, 마지막 단점은요. 종목 수에 대한 욕심으로 종목당 분량이 전 개인적으로 아쉽다. 종목 수가 너무 많잖아요. 100개나 되는 종목 그리고 ETF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책의 분량이 좀 긴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의 그 종목당 자세한 분석을 보여주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주운 책 2탄이 있는데요. 미주운 책 2탄에서는 종목 수를 좀 줄이더라도 제가 가장 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 이상 집필이 끝났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미주운 책 2탄이 곧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은 이 책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대표 성장주 정리 리스트가 필요하신 투자자들께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요. 성장주, 배당주, ETF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이 책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종목에 이렇게 한 가지 분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성장주 얘기도 하고 배당주 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ETF 추천까지 해주니까요. 여러분들 분산 투자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미국 기업들에 익숙하지 않으신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대표적인 빵 기업 같은 것은 들어봤지만 그 밖에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좀 분석을 해놓은 내용을 보면서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훑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 성장주에 대한 확신을 원하시는 분들, 책의 1장에서 굉장히 이 미국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아마도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지금 혹시 좀 물려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은 이 책의 1장을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4줄로 정리해봤습니다.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 4줄 정리. 첫 번째는요. 뛰어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두 번째, 기업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 세 번째, 구조적 성장주는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기업이다. 자, 마지막은요. 현 시대의 구조적 성장주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며 고유의 경제적 혜자로 장기간 성장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4줄로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책, 여러분들께 좀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에 관련된 책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요.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은 제가 살면서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야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미주은 책 읽어주는 남자를 진행하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많은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뭐 클릭 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지만요.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이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 주식 투자에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임하시고 계시구나. 조금 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좋은 책 많이 여러분들과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 마치자마자 우리 가족과 함께 또 나들이를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말에 가족과 많은 시간 함께 보내시면서 가족 간의 그 사랑을 돈독히 하는 그런 멋진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은 미주은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저는 다시 다음 주 월요일에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따끈따끈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